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2부에선 많은 종목을 짚어볼 수가 있겠죠. 라이브 매매 타임 열려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주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변동부터 짚어보면서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포인트는 24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04% 하락, 0.91포인트 하락, 말 그대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면 2427포인트부터 2420포인트까지 쭉 위아래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보다 좀 내려왔다가 다시금 현재 오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태, 그리고 그동안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또 역시나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1373억 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232억 원 사는데요.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331억 원 소폭 매도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0포인트 바짝 근접했습니다. 669.94포인트, 0.06포인트만 올라가면 670 다시 탈환하는 거고요. 지금 650포인트부터 670포인트 가까운 20포인트 가까운 이 상황이 요 며칠 만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670포인트 오늘 터치를 하느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거래소와는 다르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수급 주체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426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144억 원 팔고요. 개인은 211억 원 순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1150원대부터 1121원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급락이고요. 오늘도 이런 90점 빠지면서 원화는 강세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위는 코웨이, 한국항공우주, LG디스플레이, 나노스, 조화제약까지 5종목인데요. 코웨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정수기에서 또다시 여러가지 유해물질 얘기가 나왔습니다. 니켈 논란이고요. 니켈 논란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합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 11만원 고점부터 이제 95,500원대까지 빠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에만 6%가 넘게, 아무래도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주가에는 직격탄을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맞기 마련입니다. 과연 니켈 논란인데 과연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또 이어질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웨이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요 며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방산비리와 지금 직결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전 반상청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도 부실한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가 지금 짚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1호 척결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5만원대가 지금 다시금 회복이 된 상황인데 주의할 점은 이후에 방산비리와 관련된 검찰 조사나 여러 가지 수사 소식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까지 나온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할 곳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단기 반등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이 중립적인 견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장 투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OLED 관련해서 신규 공장 투자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2.6%나 상승하면서 37,000원대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 요즘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상한가가 연속 며칠 이어갔고요. 오늘도 급등입니다. 11%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닷새째 급등인데 급등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의 본부에서는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는 투자 경고에 대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주가 급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할 경우에는 매매에 대해서 조금 잠시 효력 정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조화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 미국 특허 취득 소식이 들려왔는데 돼지 알파S1 카제인이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5,430원대까지 장중에 치솟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LIG넥스1, 더존비주원, 금호산업, 필링크, 아이리버입니다. LIG넥스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것들 이야기인데요. 하반기에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반사익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주 증가 기대감들이 강하게 올라오고요. 7만원대 회복하면서 장중 고가 77,000원, 현재도 고가 부근인 7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넥스1에 이어서 7위 종목은 더존비주원입니다. 더존비주원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 소식이 있는데 신고가 경신한 지금 오늘 상황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금호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채권단과 상표권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제 장 후반에 사실 금호산업부터 해서 금호타이어까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급등 흐름들 다 내어줬고요. 상승분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단과 상표권 사용 이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측에서는 지금 우려 섞은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링크입니다. M&A와 실적 개선 소식이 들어왔고요. 강세입니다. 4,000원대까지 오늘 장중에 치솟기도 했고 현재도 3,620원대에 움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리버 오늘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떤지 주가 보니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SKT와 SM 투자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회사 설립을 하는데 지분 투자가 있을 것이다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틀째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53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장 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진석 소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한 테마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테마로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번 주 신고가 모습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계가 모처럼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이 2,400선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그렇다면 외국계가 매도했던 종목 그리고 매수했던 종목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계가 매도했던 종목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는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일본의 그 도시바 메모리 관련돼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 외 WD 즉 웨스턴 디지털 등 수많은 또 매각주와 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급등의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락세 관점에서 외국계가 매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SK하이닉스의 상승이었던 트렌드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SK하이닉스의 패턴들입니다.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서 이거 빨간 줄은 외국계 흐름이고요. 이 청색 줄은 기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기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이 2016년 6월달이죠. 이 당시에 3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72,200원, 즉, 지난 14일날 72,200원 이후에 오늘의 주가는 7만원 밴드에서 겨우겨우 멈춰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그동안 상승 동력 중에 하나인, 즉, 메모리 반도체 이런 인수가 예상보다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지금 7만원 선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지만, 과연 7만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미보다도 외국계가 매도했다는 거 보면 무엇보다 지금보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자, 6월 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10만원대, 즉 10만원대 안착이나 코멘트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매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시청자님께서 충분히 아신 내용이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그 한국의 그 헬리콥터죠. 수리온이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난 시기에 감사원의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결국 그 한국이 만든 정말 헬리콥터일까 할 정도로 예상보다 상당히 노이즈가 많다 이렇게 말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방산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역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상보다 수리온에 대해서 압박감이 좀 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계가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한국항공우주를 매도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시각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약 4% 급등해서 2,250원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와 이번 주 지금 기사 검색 가운데서 한국항공우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식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보다 매도를 좀 권고해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들은 7월 초에 최근 이슈가 있고 나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자, 매도하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에 의한 것은 이것도 여전히 매도 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이제 한국의 지수가 하락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한국의 지수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이상 삼성전자는 윗방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증권사의 목표가도 여전히 300만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지난 7월 14일 날 그 삼성전자가 25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증권사 페이퍼들이 목표가가 300만 원을 돌파했고요. 그렇다면은 자, 지금의 주가도 결국 252만원 이 밴드에 가고 있는데, 앞으로 1년 이내에 과연 300만원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이 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6월달 이후에 외국계와 그리고 기관들이 목표가 증권사에서 300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난 5월달 이후에 공격적으로 순매도가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차익 매도로서 보고 대응하겠다. 그런 어떤 팁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차 이 종목입니다. 자, 현대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최근 들어서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업은 서론에 가결이 됐지만 이제는 파업을 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올해까지 파업한 다음에 6년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현대차가 파업한다 하더라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히려 현대차보다도 현대차의 그 하청 기업들이 그만큼 더 힘이 든 것은 아닌가 좀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돼서 파업의 어떤 그런 의미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죠. 파업이라는 단어가 결국 기업의 그리고 생산 라인이 소위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인도의 어떤 부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일 외국계가 지난 이틀 동안 순매도했다는 것은 결국 파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계는 오히려 순매수의 규모가 파업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특징인 것 같고요. 가장 민감한 것은 기관은 파업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이 종목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2분기
이익이 영업손실 예상보다 크다 이렇게 증권사 페이퍼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미래세증권을 비롯해 몇몇 증권사 2분기 영업이익이 2016년 2분기보다 상당히 급감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따라서 결국 2분기 넘어서 3분기 앞으로도 계속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바라보는 사드 배치 관련된 노이즈가 커진다면 결국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의 급등은 결국 그동안 급락에 의해 반대적인 급부일지 몰라도 전체적인 틀거리에서는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종목 쭉 들어봤고요. 이제 오현진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오늘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14만 5천 원대에서 거의 일주일 새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했다가 이제 그나마 밑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게임즈 내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대장주로 평가받을 수 있는 NC소프트의 흐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넷마블 게임즈에도 투자 심리 악화로서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뭐 한 가지 이슈를 체크해 보자면 그 스톡 옵션으로 인한 주식 추가 상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톡 옵션을 통해서 주식이 추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그 스톡 옵션의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실제로 스톡 옵션 행사 물량이 이제 1000주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다. 그래서 스톡 옵션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넷마블 게임즈의 지금 주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매출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려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넷마블 게임즈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 리니지 2 레볼루션의 국내 매출이 아니라 결국은 해외 매출이거든요. 앞으로 일본 진출이라든지 북미 진출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점을 기록했었던 이제 주가가 142,500원인데 이전에도 이제 이 가격대에선 지지를 받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매도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지 구간에서의 반등, 그리고 해외 성과에 대한 부분 기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림페이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페이퍼는 화학 펄프 제조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펄프 업체가 사실 뭐 국내 주식시장에 그렇게 많이 상장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형적으로 경기에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펄프라든지 제지 업체고요. 그리고 원재료 값에 따른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이 제지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펄프 가격이 작년 한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판가도 인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에 체크해드린 대로 판가가 아직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주가 반등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무림 PNP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이제 기관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그 강세를 보였던 어쩌면 조금 고가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림 PN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봉을 띄우면서 주가 견조하게 버텨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 가격이 인상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0%, 많게는 100%까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의 체크 포인트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자회사의 GTF의 텍스 리펀드 사업, 그리고 무툰이라는 그 웹툰 플랫폼 사업 두 가지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GTF의 텍스 리펀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웹툰 부분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에 의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툰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그 어린 연령층이 많이 봤다면 최근에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애라든지 이런 물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웹툰의 어떻게 보면 소재 범위가 굉장히 크게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시장이 커지게 되면 한 가지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게 그 웹툰의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부가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만화에서 특정 캐릭터가 흥행을 하게 되면 그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브레인 콘텐츠가 그런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기대하면서 역시 홀딩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지금 추세상으로는 이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꺾일 만한 이슈가 신규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수급 악화에 의해서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펀더멘털 사항으로는 확실하게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언급드린 대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임박한 시점에서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타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도 빠른 반등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오늘 그래도 기술적으로 밑꼬리를 다는 흐름이 그냥 주가가 무너지기보다는 완만하게나마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장에서는 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눌리다가 오늘장 그리고 어제장부터 시작해서 양봉을 약간 띄우면서 반등에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같은 경우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순매수로 다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리니지 M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뭐 과도한 현금 유도를 한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으면서 이용자가 약간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기존의 헤비 유저 그러니까 과금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유저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 오늘 새벽에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런 유저들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좀 해소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핵심은 개인 간 거래라고 언급드렸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가 나오는 시점 혹은 그게 나온다라는 확실한 기대감 이 발현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재반등을 분명히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36만 원대를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6만 원대는 올해 4월 그리고 6월에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이고 현재 주가의 위치가 딱 그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좀 보유를 하시고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는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오현진 팀장의 관심 종목 5종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들 많이 와 있는데요. 4482번님의 LIG 넥스원 81,300원에 비중 20%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어떠해요? 네, LIG 넥스원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거죠. 방산주기 때문에. 예. 자, 많은 분들이,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방산주가 상당히 좀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하나테크인 소위 방산주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최순실 게이트웨이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했다고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방산주는 우리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적정한 무기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기본적 원칙인데, 최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의 방산주의 어떤 제품들이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LIG 넥스원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 날은 65,000원 이후에 오늘 약 3,500원 정도 급등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방산 이런 커넥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산주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많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관련돼 가지고 한국에 그만큼 군수가 해외 상대로 상당히 수출 그런 부분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커넥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제품을 특히 그 가운데서 방산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갈수록 떨어졌다. 그런 관점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정적으로 전망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0133번님의 문자 이어갑니다. 삼성 SDI 17만원에 비중 10%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삼성 SDI가 사실 이제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까지 반등했었던 이유는 역시 소형전지 부분의 매출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IT 부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삼성 SDI 소형전지 매출도 괜찮았고 또 요즘에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에 있어서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 역시 전기차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의 그 대형 2차 전지 같은 경우 매출에 대한 규모가 아직까지는 좀 작았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결국 앞으로도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조금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뭐 뚜렷한 악재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데 따른 주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소형전지 부분 매출 아니면 이제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대형전지 매출 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던 데 따른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빠르게 양봉을 치기보다 조금 더 조정을 보여주고 재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보다는 어쨌든 위에 있는 가격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소폭이지만 좀 챙기셨다가 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 밑에서 다시 잡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좀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자, 종목 이야기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 자, 이번엔 어떤 테마에 관련된 5종목입니까? 네, 지난 시기에 외국계가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매수했던 종목들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 편의점주입니다. 자, BGF 리테일인데요. 가끔 그 새벽에 어디 그 방송 가다가 그 편의점에 들어가면 항상 학생이 그 졸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저걸 팔고 그러는데, 자, 내년부터는 그 학생이 이제는 최저급여, 최저시간당 임금이 7,530원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편의점 관련주가 상당히 좀 손실이 클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노동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BGF 리테일 가지고 계신 분은 내년에 결국 시간당 임금이 7,530원이 된다면 편의점의 어떤 실적이 부진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BGF 리테일이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외국계와 기관들의 패턴들을 잠깐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올 한 해 패턴입니다. 이 빨간색 패턴들이 외국인의 매매 흐름들인데요. 자, 1월부터 외국인의 매매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들이 매수했다는 의미는 편의점주가 결국 1인 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뭐 마트나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집 앞에 슬리퍼 신고 가서 간단히 사기는 결국 편의점 좋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1분기 때는 2분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다만 특징적인 부분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어저께 최저임금 이후에 주가는 하락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들은 오히려 하락폭이 예상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오히려 사고 있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7,530원 관련돼서 외국계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관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가운데서 BGF 리테일이 이 시각 현재 1.3% 상승했다 보겠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서 연관 종목을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인데요. 자, 똑같은 관점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관들은 예상보다 지난 3일간 급락 속에서 기관들은 연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은 결국 편의점 관련주는 매도 그리고 외국계는 매수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 이제 우리는 그 원자력은 안 할 것입니다. 핵을 안 할 것입니다. 즉 탈 원자력 이후에 예상보다 한국 한수원이죠. 수자원 한국 수력 원자원이죠. 근데 한수원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우리는 탈핵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한수원에 있는 대표가 어떤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3개월 동안은 일단 중지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 이후에 3일 있다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고리 5호기 그리고 6호기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그것을 만약에 중장기로 중단한다면 이후에 결국 배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수원 임원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변호사 어떤 판단의 결과가 결국 이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주지 않는 이상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중지한다는 것은 결국 임원들의 배임의 논란이 있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수원이 그런 부분에 서 있다는 것은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한수원이 그렇게 입장을 틀어놨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한국 전력 이런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했지만 이제부터 상승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자력 이런 부분들 기본 틀거리가 깨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최근 매수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물산입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 여전히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우리가 가끔 들었던 얘기가 결국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내돈, 즉 국민연금의 내돈이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내 돈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삼성물산 관련돼서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합병 관련돼서 두 사람의 한 사람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는 정부의 입김이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다른 변호사 입장을 보면 이번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실을 덜 봤다 이런 어떤 양변론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판단은 기관과 외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띈 것들은 5월달 이후에 기관들은 소폭이나마 다시 매수가 돌아섰습니다.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삼성물산의 이런 합병의 판단이 어떻게 누구한테 이익이 될지는 좀 법률적인 판단을 보고서 지켜보자 그런 관점으로 기관은 과거의 매도보다 매수로 돌아섰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턴들이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은 연일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법률적인 공방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순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 삼성물산 즉 이재용 부회장 그 논란 합병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답이 없다 이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순매수했다 이렇게 해석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코웨이입니다. 자, 코웨이 이 종목은 정말 좀 약간 좀 고민이 많은 종목이죠.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시원한 물, 좋은 물, 좀 이렇게 좋은 물을 먹으려고 코웨이에서 뭘 샀는데 그 물 먹으려고 그러니 거기서 뭐 니켈 가루가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의 주가는 상당히 고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에 주식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게 선례적으로 이런 종목의 주가가 2배, 때로는 3배 정도 정말 급락을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는 이게 아직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장난쳤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품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주가로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작 현재 약 6% 정도 하락한 95,000원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웨이가 과거에는 웅진 코웨이이기 때문에 항상 웅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2016년 돌아가겠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2016년 7월 달에 이때 니켈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가가 10만원대에서 그 당시에 약 85,000원대까지 주가 급락했고요. 이때 소비자들이 코웨이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아직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소송의 결과가 코웨이 입장에서 보면 니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2016년 7월 달에 주가 급락 이후에 그 당시 피해자와 지금 코웨이와 서로 소송 간의 모습인데요. 작년 7월에 주가가 10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하락했다면 과거에 대한 조건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가 결국 우리도 뭐 10만원대부터 이런 조건이라면 결국 8만원대까지 하락하는 것이 과거 2016년도 7월 달에 주가가 급락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겠고요. 다만 과거에는 10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이번에는 니켈이 과연 코웨이의 책임이라면 다시 한번 이것이 2배 이상 하락한 6만원 정도까지 하락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먹는 관련돼서 좀 더 엄격하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이런저런 이슈에서 많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뭐 감사원 관련돼서 면세점 1차, 2차 그리고 3차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호텔신라는 전 관련이 없고요. 예상보다 과거 롯데 면세점이 좀 피해를 좀 입었고 그리고 두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걸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관련돼서 1차, 2차 이런 면세점 관련돼서는 예상보다 호텔신라가 그 가운데 껴있지 않다는 거 보면 호텔신라가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습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일단 외국계는 판단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계에 대한 판단
기관단들은 지난 2월달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어떤 기관들은 지난 4월달, 5월달 이후에 여러 가지로 좀 이게 과연 관련이 있나 없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호텔 신라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런 관점 속에서 외국계와 그리고 기관이 최근 들어 상승했단 말 들어보겠고요. 결론적으로 매수정 관련돼서 마지막 승자는 호텔 신라다 이런 관점으로 외국계가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외국계 순매수 종목들 5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의 5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현진 팀장이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TK케미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이제 대한해운의 그 지분 가치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해운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지분법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화학섬유 제품 제조 판매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화학주들의 실적이 이제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끌림 매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빠른 상승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K케미칼은 사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지분 가치에 의해서 올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완만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그 보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21평선 위로 주가가 올려 세워진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오늘장에도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밑꼬리를 달고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상으로는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한 2,650원 전 고점까지 바라보면서 무난히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차 업체 캠시스였는데 캠시스의 탄력이 조금 둔화됐기 때문에 오늘은 신규 종목인 엔터주 SM을 신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 국내 대형 엔터사 중에 하나죠. 특히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사드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엔터주 중국의 영향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성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드 리스크에 대한 하락이 엔터주를 좀 과도하게 하락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SK텔레콤과의 제휴 시너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의 능력 그리고 SM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티스트 이제 두 가지가 결합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새로운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 의해서 바닥을 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SM의 그동안의 저평가를 해소시켜줄 이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목표가는 약 3만 원 정도, 손절가는 24,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약간 나왔다가 다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가에 이제 당장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늘 종가부터 시작해서 하락할 때 이제 좀 모아간다. 요 정도로 여유 있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 이어서 보겠습니다. SN은 태양광주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태양전지 모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신정부의 기조 자체가 친환경을 밀어주고 있는 기조고 어차피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중요한 위치에서 양봉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그 기술적 저점인 1,600원 부분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 아무래도 하락할 때마다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수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하방이 튼튼하다면 상방으로는 좀 크게 열려있지 않나.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보유하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프롬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다가 요즘에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전기차 부분의 매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BMW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배터리 폭발 방지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죠.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주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추세는 깨지 않았어요. 5일선에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고 약 17,000원대만 지지한다면 재반등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 종목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언급 드렸고요. 신고가 종목은 확실하게 꺾인 모습이 나온 다음에 매도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겠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보조 장치 업체입니다. 역시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는 데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신규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다음부터는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만원대는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일단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고 하락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딱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매수타이밍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보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종가로 진입을 하셔도 무리 없는 가격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일 일평선까지 거의 밀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한 번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큰 시세도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빠르게 하나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09번님께서 두산바켓 36,350원 비중이 10%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진석 소장님 두산바켓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산바켓 그 증권사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자, 페이퍼를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KF2증권에서 이런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자,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서 이렇게 그 두산바켓이 그렇게 큰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신흥국 시장에 성공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목표가가 41,400원을 제시했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들어서 두산바켓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바켓이 그동안 상승했던 기본적인 이면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작년 12월 달 이후에 우리는 1조 이상 투자, 1조 달러 이상 투자해서 SOC를 투자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그런 종목들이 의미가 있었는데요. 자, 잠깐 화면 보시면서 참 시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차트가 캐터필러입니다. 자, 미국이 작년 12월 달 이후에 SOC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캐터필러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그널 보였죠? 작년 12월 달에 주당 88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95달러 그리고 최근 7월 10일 날에는 110달러 넘어섰기 때문에 캐터필러 상승의 기본 이면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조 이상 SOC 투자하겠다 그런 관점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트럼프 케어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뭐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케어는 이제 뭐 물건 나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조세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케어 그리고 결국 SOC 투자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에서는 결국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캐터필러를 넘어서 이렇게 이런 캐터필러를 넘어서 이런 몇몇 종목들 그 가운데서 두산바켓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미국을 기대하지 말고 신흥국을 기대하자 그런 관점인 거 보면 여전히 주가 그동안 급락이 있어서 상대적인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바켓은 결국 상당히 건설업종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결국 SOC 투자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2분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빠르게 오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2426.30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6포인트 정도 정말 소폭 상승 마감 예상입니다.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427포인트 출발을 해서 242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1471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1441억 원 팔고 개인은 517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하락하고 SK하이닉스는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는 하락에서 상승 반전했고요. 포스코 역시 지속적으로 0.3%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생명 세 종목 상승하고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는 하락하는데 모두 다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0포인트가 넘어섰습니다. 이미 671.35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1%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구강인데 장 후반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로 끝나면 오늘 장중 고가로 강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장 후반에 많이 늘어났네요. 613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개인이 337억 원 팝니다. 기관은 178억 원 순 매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투자 상황도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상승이 많이 나왔네요. 시세가 11만 4,700원까지 3.8%나 급등합니다. 메디톡스는 1.6% 정도의 유일한 1위부터 5위까지의 낙폭이 있고요. CJENM, 로엔, 코미팜 모두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1%대의 소폭 상승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이고요. 슈젤이 지금 2.56%나 상승하면서 60만 원 근접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700원 하락하면서 0.68% 하락 10만 2,300원까지 내려옵니다. 신라젠 상승해서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GS홈 쇼핑이 3,100원 상승하면서 1.38%의 시세 분출합니다. 21만 8,300원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시 30분) 4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확정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좀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오늘까지 그 유가증권 시장이 약 6거래일 동안 7거래일 동안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예상보다 상승률, 상승 퍼센트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것이 오늘의 시장의 기본 특징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 가운데서 어저께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자, 어저께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왜 하락했을까요? 아무래도 달러 대비로 원화가 강세,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수출주에 상당히 직격탄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렇게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팔아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는 그만큼 차익 매물, 차익 욕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의 의미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연일 시장을 샀습니다. 연기금이 어제 최근 6일, 7일 정도 연기금 순 매수했는데요. 오늘은 어저께는 연기금이 464억의 순 매수, 오늘은 1340억의 순 매도이기 때문에 증권사 전략팀에서 어제까지 했던 얘기가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을 사고 싶다, 그런 얘기는 어제 했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1300억 이상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수가 2430선 중심으로 상당히 매수 매도 공방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통을 왜 연기금의 매도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의미 가운데서 수급 가운데서 그 가운데 기타 법인이 연일 순매수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차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0.6% 하락한 252만 6천대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기타 법인, 즉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의 하락을 좀 저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드리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현재 빨간불이 올라오고 있지만 예상보다 에너지가 좀 적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저께까지 유가증권 시장 가운데서 공격적인 순매수했던 연기금이 오늘은 매도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430선 전으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 쭉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시장 지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 보합 전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2429.94포인트, 3.9포인트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큽니다. 671.53포인트, 670선 위로 올라갔고요. 1.13%나 급등하는 모습 오늘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서 오늘도 마감이 됐는데요. 1120원 60전, 2원 50전이나 내려가면서 1120원대도 이제 위태위태한 모습, 원화가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점검 시간이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대한광통신, 아바텍 두 종목 각각 65.8%, 29.5%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호 대리, 삼익THK 대한광통신 역시나 수익률이 높은데요. 48.7% 그리고 43.3%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지문상 대리 역시 주성엔지니어링 각각 4월 7일 19일에 매수했는데요.
있는데요. 수익률이 70.4%, 57.5%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베셀과 현대통신이 23.9%, 14.1% 나오고 있고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한화케미컬, 김치균 대리, 그리고 이성훈 과장 모두 한화케미컬 종목을 공통적으로 추천을 해줬는데 3월에 매수한 주보람 팀장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35.7%, 비교적 최근에 매수한 김치균 대리, 이성훈 과장도 5%대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수익률 점검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두 종목인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두 종목 A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광통신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오늘 재료가 나온 그거 이외에 원래 이제 광통신 분야의 이제 4차 산업에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제3세계 그리고 글로벌 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광통신 케이블의 어떤 가격 인상과 실적 호전이 예상돼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은 또 특히 이제 개별 어떤 재료가 나왔죠. 의료용고 광섬유인 프로브 상용화 성공했다라는 그런 것이 나오면서 오늘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럼 대한광통신을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대한광통신은 이제 단기적으로 1차, 2차, 3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재료가 나옴으로써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때는 오늘 이제 3일째니까 내일은 매도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매도하면은 단기 한 1, 2개월 정도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일단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상투를 칠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응했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재매수의 타이밍을 갖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흐름에서는 한 2년 정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1년 정도의 흐름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단기 대응은 내일 정도면 매도에 임하는 전략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아바텍을 보시면은 일단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어떤 글라스 슬리밍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 종목이 이제는 시작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주식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고점 수준에서의 어떤 물량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 주식을 아직도 제대로 시세다운 시세를 한 번도 못 냈기 때문에 전 고점이 16,200원대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12,0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구간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글라스 슬리밍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급증하는 이런 양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움직이는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움직이면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자체에서 상승 흐름 속에서의 어떤 전략을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고점 수준에서 물량 조정을 받으면은 이거는 추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이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님, 어떤 이슈들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무엇보다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신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주가 급등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는 몰라도 나스닥,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 모습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1조 달러의 SOC 투자, 그리고 트럼프 케어,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된 게 없습니다. 트럼프 케어가 현재 하원을 겨우겨우 통과했고요. 상원도 지금 통과하려고 그러다가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명인데요. 현재 공화당이 52명입니다. 그러면 50명을 넘어야지 과반수가 되는데 52명 가운데 두 사람은 트럼프 케어를 반대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기 때문에 예상보다 미국의 상원에 불발하겠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 미국 증시의 기본적 특징인 것 같고요. 자, 한국 지수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좀 민감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색 현재 유가정국 시장 2429선, 즉 2430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경이죠. 추경이 통과 안 됐습니다. 추경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유가정국 시장이 올라갔다. 물론 그 중심에 삼성전자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케어, 그리고 한국의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담이 큰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장은 저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일장 전략은 우리가 오늘 그 미국 증시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소위 동조하라는 평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한글로 보면 동조하지만 영어는 커플링이죠. 그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커플 반지를 끼는 것처럼 미국 증시와 한국 지수가 서로 올라가다 보니 이것이 동조하구나, 커플링이구나,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자, 미국 지수가 상승했던 종목 가운데서 팡이라는 종목들이 있죠.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까지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넷플릭스의 주가가 예상보다 급등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리뷰를 좀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표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통상 그 집 옆에 비디오를 보시려고 그러면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를 빌려왔는데, 이 넷플릭스가 과거에 온라인 DVD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런 어떤 스트리밍을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다 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2016년 7월부터 보시겠죠. 이게 주당 84달러의 모습이 있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185달러,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 팡이라는 종목을 볼 때 이런 고민이 있었죠. 저 넷플릭스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구글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존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했는데요. 네 종목 가운데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의 기본적인 퀘션마크 가운데서 저렇게 팡이란 저런 종목들이 혹시 버블이 하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의 주가가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미국의 증시가 지금 소위 과거처럼 닷컴 열풍 속에서 충격이 있었지만 넷플릭스의 이 하나 모습 보더라도 팡의 어떤 주가에 대한 방향과 패턴들이 이제는 그렇게 우려감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가운데 하나가 결국 저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저는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발표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오늘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수급 가운데서 외국계와 기관 이런 패턴들이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기본적인 특징이 싶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의 시장에 대한 반응 우리가 내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장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의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가 1118억 정도의 순 매도, 그리고 기관이 오늘까지 3개월 가운데 오늘 1400억의 순 매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센스 있는 기관이라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관과 연기금이 센스 있게 이럴 때는 좀 공격적으로 순 매수해서 지수를 올려놓았다는 것이, 물론 저 개인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의 돈도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기관은 좀 힘있게 좀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지수를 바짝 올려놓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이 있구나. 그런 어떤 기본적 신뢰를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상보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소폭 매수했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100대 과제 시장의 반응 내일 무리가 되더라도 상승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코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1%가 넘는 급등이 또 나오면서 650부터 670포인트까지 강하게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예측을 하고 있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에서 사실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항상 기대를 하셨고요. 예. 아신 것처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형주, 소형주가 있는 코스닥 시장이 결국 시장이 상승하는 게 맞다 이런 기본적 논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경을 비롯해서 그 메이저들 했던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대형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중형주, 소형주 그 가운데서 코스닥 시장을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많이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 현재 670선 이게 실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모처럼 빨간불이 몇 번 올라왔을 때 야, 그러면 시장의 돈이 코스닥으로 몰리는 것은 아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실적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비롯해서 대형주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국계 매니저나 기관들이 결국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를 샀기 때문에 중형주, 소형주가 실적이 좋지 않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코스닥 시장 중형주, 소형주 실적이 부진하다는 관점으로 보면 결국 예상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코멘트 가운데서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롱텀으로 보면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만큼 매수세가 몰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